자, 문제풀이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순열 조합에 관한 진입 판정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입 판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정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리법. 공리법은 공통으로 인정된 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식이라든지 개념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성질이라든지 이렇게 참명제 자체를 외워가지고 주어진 보기 중에 그 참명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셔서 참명제가 있으면 참으로, 그리고 그 참명제를 거짓적으로 표현했을 때 거짓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증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명법. 자, 우리가 외운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공식을 다, 모든 개념을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기본이 되는 개념과 공식을 활용해서 직접 증명해 보는 거예요. 물론 증명법에는 직접 증명도 있고 간접 증명도 있죠. 그래서 직접 증명한다, 직접 증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간접 증명한다, 간접 증명한다. 자, 간접 증명에는 이제 대우법도 있고요, 기류법도 있고, 그지?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공리도 아니고 우리가 외운 공식이나 개념의 성질도 아니고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난처해요. 이런 경우는 거짓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반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반예를 찾는 거예요. 반예는 한 가지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 판정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리법, 자, 공식을 많이 외우고 개념을 많이 알고 성질을 많이 알고 있으면 참거짓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아니면 증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반증법은 속된 말로 좀 헷갈린다, 아리까리하다 이랬을 때에는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 자, 기억을 딱 보니까 기억이 나나? 그치? 기억을 보니까 기억이 나나? 안 나나? 사실은 이런 공식 없죠. 사실 어떻게 생긴 공식입니까?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D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이다 라는 공식이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외우고 있는 공식과 다르기 때문에 기억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아이 선생님, 저는 안 외웠는데요. 자, 학교 수업 시간에 졸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니은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라고 해서 우리가 또 외워야 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모습은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은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또 n-1 컨비네이션 r로 쓸 수 있다. 물론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도 말이죠. n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r로 쓸 수 있다. 자, 모두 맞습니다. 단지 뭐 여러분들이 여기가 좀 헷갈리면은 뭐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r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외운 게 많을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근데 왠지 좀 섭섭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잘 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나는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질문할 수 있어요. 외운 건 뭔데, 얘들아? 대체 너희가 알고 있는 건 뭔데? 외운 건 뭐 있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 선생님, 저는 이런 건 외우고 있어요. 뭐 외우고 있니?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에요. 요 정도 외우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외우고 있다면 이거 증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선생님이 찬찬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가 외운 사실과 달라서 내가 거짓이라고 했지만 사실 좀 찜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기억. 우리가 아까 거짓일 때는 반증법, 즉 반예를 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기억에다가는 적당한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얘들아. n에다가 2 한번 넣어보고 r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 물론 주어진 조건에 맞춰야 돼.
R은 양수고 N은 R보단 크다라고 했으니까 적당한 숫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어떤 모습이 되겠니? 좌변. 자, 좌변은 숫자를 직접 넣으니까 3 컨비네이션 1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닌가?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 여기다 넣어야지. 기억. 아이, 미안해. 자, 여기다 넣으니까 2 곱하기 2 컨비네이션 1.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좌변은 4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변 한번 비교할까요? 우변에다가 R에다가는 1, N에다가는 2를 넣어야 되니까 1 곱하기 2-1이니까 1 컨비네이션 1-1이니까 0. 그러면 1 곱하기 1 컨비네이션 0이니까 얘는 1 곱하기 1, 1이 되겠죠.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니? 4하고 2라고 어떻게 같니? 등호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거짓인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반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예를 들어서 반증한다. 됐니? 그럼 니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증이 없죠. 참인데 어떻게 반증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직접 증명하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증명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례를 기억하여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요 사실을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있어요. 어떻게? 1, 2, 3, 4 중간 생략 해가지고 n 플러스 1개의 서로 다른 원소를 갖는 집합,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이때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미션? n 플러스 1개 중 R개를 택하라. R개를 택해라. 이랬어. 택하라. 이런 미션을 주면 조합을 배운 여러분들은 금방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이야.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션을 처리할 때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 이 미션을 처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방법을 써볼까? 자, 선생님은 n 플러스 1개 중 R개를 택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1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지? 2를 포함한다. 1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1 불포함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바로 n 플러스 1개의 원소 중 R개를 택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1을 포함한다는 사실과 1을 불포함한다는 사실은 서로 여사건 관계죠. 그러면 서로 여사건 관계인 두 사건을 합사건하면은 전사건이 되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와 1을 불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합하여주면 우리 전체의 경우의 수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2를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1개 중 R개를 택해야 되는데 이미 한 개는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나머지가 몇 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n개가 되겠죠. 그러면 n개 중에서 나머지 R-1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n개 중 2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n개 중 R-1개만 더 뽑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2를 불포함하는 경우는 역시 n개 중 아직 하나도 뽑아낸 게 없으니까 R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n개 중 R개를 뽑으면 된다. 두 사건이 여사건 관계이니까 이 둘을 더해서 전사건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은 n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R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니은을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증명하던지 아니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울 건 외우라. 이것이 바로 공리법입니다. 외울 건 외워놓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에요. n이 홀수이면 n 컨비네이션 R은 n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진리도록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겠죠. 그쵸? 근데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이거 내가 외워야 되는 거면 외우라고 했겠죠. 그죠? 이 공리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직접 증명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 한 문제 풀자고 여기서 뭐 증명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반증을 해보고 싶어요.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를 확인하면 되겠죠. 일단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홀수를 넣어봐야죠. 어떤 아이들은 n이 홀수다 이랬는데 뭐 n에다 짝수 집어넣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귿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기다 써볼까 얘들아? 디귿 n에다가 15를 넣어보고 r에다가 3 한번 넣어볼게요. 그쵸? 그럼 어떻게 써요? 15 컨비네이션 3은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15, 14 그리고 13 나누기 3, 2, 1, 3, 2, 1. 자, 필요한 약분을 끝내면 5 곱하기 7 곱하기 13이고요. 5 곱하기 7 곱하기 13은 15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n이 15라고 했으니까 15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나눠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눠 떨어진다 이 말은 거짓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디귿은 틀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리을이에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종종종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은 r 팩토리얼의 배수다 이랬어요. 그죠? 자, 이 녀석은 참일까 거짓일까? 그죠? 좀 우리가 외우기가 좀 어려운 사실이고요.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반증을 찾으려고 봤더니 n하고 r에다 적당한 숫자를 넣어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뭐 위에서 2하고 1 넣어봤으니까 우리 뭐 2하고 1 넣어볼까요? 그쵸? 그러면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2 넣어봤어요. 그러면 n에다가 2를 넣어보고 여기 요걸 활용하자 얘들아. r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쵸? 아니 r에다 1 넣어보면 안되겠다 얘들아. 왜? 1은 모든 수를 배수로 갔잖아. 그치? 그러면 바꾸자. n에다가 뭐 한 3 정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r에다가 2 정도 넣어봤어요.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3, 그 다음에 3 플러스 1, 그러니까 4. 그럼 맨 끝이 뭘로 끝나는 거야? 둘이 더하고 빼기 1이니까 5, 4, 3 곱하기 4네요. 그죠? 끝났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2 팩토리얼. 이 녀석은 12잖아요. 그쵸? 12. 2 팩토리얼 곱하기 6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그죠? r 팩토리얼의 배수다. 배수가 되네? 반증이 안 되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넣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증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왠지 선생님은 보기 중에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쵸? 보기 중에 니은만 답이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기역과 디귿이 거짓이니까 기역 들어간 건 다 지워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디귿 들어간 거 이거 다 지우면은 답은 3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니을은 증명 없이 보기를 이용해 가지고 답이 3번인 건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니을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 없이도 답을 찾았잖아. 사실 뭐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그죠? 근데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뭐 증명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 그지? 그러면 주어진 준식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어떻게 표현해볼까? 우리가 보통 팩토리얼이나 퍼뮤테이션 같은 거는 큰 수부터 작은 숫자로 이렇게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기분이 더 나빠.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고쳐볼게요. 준식이는, 즉,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r 마이너스 2, 이렇게 요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3, 정정정 이래가지고, n 플러스 1, 그리고 n에서 끝나는 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나?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퍼뮤테이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단계일까요? 자, 몇 단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자, 이 n이 나오기 위해선 여기서 r 빼고 더하기 1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r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런 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n 컨비네이션 r이 n 퍼뮤테이션 r 나누기 r 팩토리얼 아닙니까? 그러면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것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을 조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순열과 조합의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n 플러스 r-1 퍼뮤테이션 r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로 표현할 수 있는데 조합의 결과값은 항상 정수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r 팩토리얼 곱하기 정수 이랬으니까 결국 주어진 준식이는 r 팩토리얼의 배수다라는 말이 맞죠. 물론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것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요건 숙제. 여러분들이 교과서 찾아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아까 이름 가르쳐줬나?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의 이름 자체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 이렇게 외워주자. 자, 여기까지 문제 해설을 맞추려고 했다가 출제 수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제 수준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쉬워? C등급? 어이구 천재입니다. 그죠? 선생님은 A등급 드리겠어요. 이거 풀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좀 의심스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출제 적합도인데 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갖다 역배정도 아닌데 3.7점을 줬다라는 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5점 정도 출제 적합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